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위세 아이텍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알아보겠는데요. 최근에 챗 GPT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만 걸려 있으면 웬만한 회사들은 다 급등한 것을 봤습니다. 특히 이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이 기술 영역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. 특히나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적 분석 분야에서 1위 업체인 아카이브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이 위세 아이텍의 가장 큰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인공지능 AI 분야와 빅데이터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는 이게 큰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아직은 뭐 기술을 시연하고 이런 테스트를 하는 정도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가 돈을 벌어주고 있는 분야입니다. 하지만 이 두 분야도 대기업이나 정부가 투자를 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정부나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없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사업 분야는 빅데이터 분야가 이 AI 분야의 거의 2배 압도적인 그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외부 용역을 받아서 그 하는 부분인데요. 그 수주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이나 뭐 한국기술교육대학원, 전기안전공사 이런 그 정부 상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한화시스템 같이 흥국생명에 그 하청을 하는 이런 사업도 뭐 대기업 하청이죠.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. 그런데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,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업을 수주를 해서 납품을 해서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전기안전공사와 한국문화정보원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같은 경우는 계약만 해놓고 아직 그 수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.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.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에서 밀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,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백지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걸 거의 대부분 다 그 백지화하거나 그 과거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21세기형 산업도 마찬가지로 보는 게 맞겠죠. 자, 이 위세 아이텍은 2020년에 이투스 교육과 함께 교육 AI 분야에도 진출을 했는데요. 에듀AI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막 급등했던 이유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에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이 있죠. 하지만 실적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끝나면서 실적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매출 외형은 그나마 좀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. 자, 그리고 이 최대주 지분도 그러니까 이 자녀가 소량이지만 주식을 사면서 지금 전체적인 지분은 약 40%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. 지분이 소폭 늘어난 측면이 있죠. 자, 그리고 전환사채가 있는데요. 이 전환사채는 최저 전환가 1395원까지 가격 조정이 이미 끝나 있고, 그래서 대부분 다 주식 전환으로 돼 있고, 마지막 이제 42만 주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. 자, 위세 아이텍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17,000원 정도 나와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 바람을 타고 주가가 날아가 버렸죠. 이렇게 이제 주가가 적정 주가를 넘어서서 오버슈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거는 실제로 이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감이
뭐 저가 매수세나 뭐 저가는 아니죠. 이제는 적정 주가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묻지마 매수세를 따라 붙이긴 한 건데요. 이거는 테마성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도 메타버스가 몇 년 전에 그 실적도 대부분 다 적자인 기업들이 뭐 주가가 바닥달 대비해서 한 8배, 10배까지 오른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. 이 위세 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. 실질적으로 최대 주지분이 약 40%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0% 정도만 시장에서 주식을 걷어버리면 되는데 주식수도 위세 하이텍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그 높은 주가를 떠받쳐줄 만큼 수익성을 갖고 있냐?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세 하이텍이 실제로 지금 현재의 주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뭐 작년에, 재작년이죠. 그 문재인 정부에 했던 디지털 뉴딜과 같은 국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대기업 하나가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전기자동차에 쏟아붓는 것처럼 이런 어떤 대기업이 나서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이 위세 하이텍의 사업 분야에 돈을 투자해 줘야 되는데 위세 하이텍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그런 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만한 사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위세 하이텍의 지금 주가는 그 확실하게 오버슈팅한 구간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을 해서 품절주를 만들어버리는,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이 오히려 유통되지 않아서 주가가 급등하는.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그 매집한 쪽에서 물건을 그러니까 매물을 던져버릴 경우에는 차익 실현하겠다고요. 그러면 주가가 밑도 끝도 없이 폭락해버립니다. 대단히 위험한 종목이죠.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이게 테마바람 불 때 이런 장대양봉, 빨간색 장대양봉을 보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데요.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는 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. 이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뭐 10,000원에서 한 10만원 갈 정도 10배가 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갖고 있고, 물론 시장 여건을 갖고 있어도 그 시장에서 그렇게 10배의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위세 하이텍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서, 즉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서 과연 그렇게 그 매출 외형도 그렇고 순이익도 키워갈 수 있는 회사인지 이걸 고민해 보시면서 주가가 이 급등한 것에 이 주가 급등에 대한 합리적인 이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